네, 서울을 통계로 해서 이제 서울 표본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세대가 변화가 됐던 부분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4, 50대 정도가 경제력이 있는 세대가 부동산 취득을 하고 팔고 이런 형태의 뭐 어떤 경제 주도 역할을 좀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연령대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실제로 20대 초반부터 이제 40대까지 따졌을 때 그 비율이 거의 70% 이상 차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비단 몇 년 사이에 더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부분이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이 연령대 특히 이제 20대, 30대 현재 실제적으로 이 사회 초년생들 정말로 부동산보다는 이제 어떤 일자리라든가 정말로 자기의 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에 치중해야 될 시기에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그만큼 더 애를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았고 지금 사지 않으면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절대 사질 못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절대적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역할들, 또 현재 이제 시끄러웠던 잡음들,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 신도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투기 수요, 투기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그 공직자들이 또 연관돼 있다는 부분 때문에라도 그 허탈감은 더욱더 클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어떻게 형태로 변화가 되고 이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이거는 좀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 소유 세대의 변화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했고요. 일단 처음 이제 다른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공급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을 하지 않고는 공급량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서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100%에 육박을 합니다. 100%에 육박한다는 얘기는 뭐 2만 가구, 3만 가구를 현재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용 토지도 없고요. 그 토지를 또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10년 평균 통계를 보게 되면 100% 정비사업 의존도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비 관련된 내용들, 정비사업에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자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저거밖에 없는데 현재 그 공급량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의 규제를 통해 공급량을 현재 계속 차단을 하고 계속 시간이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서울시로 유입이 되는 인구들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 또는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찾을 수 있는 물건들조차도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집을 구입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세대가 됐다는 얘기고요. 또 그만큼 서울시에는 또 노후주택들이 많겠죠. 20년 이상 노후화 주택 비중을 봤을 때는 단독주택 비율이 90.7%, 10채 중에 9채는 20년 다 이상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비율로 따지더라도 50% 정도 됩니다. 전체 노후화 비율이 50%,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된 것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비 사업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주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아파트가 47.9%, 이런 것들이 이제 재건축이 되겠죠. 재건축이 될 테고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는 뭐가 되느냐 재개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비율을 따졌을 때 거의 70%에서 80%, 거의 연립주택은 8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같은 경우도 78.4%. 이 얘기는 노후화 주택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현재 주거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고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만큼 가격은 좀 더 저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또 어떤 그 모순점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런 상품들, 이런 현재 정비를 해서 공급량 늘릴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현재 어떤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에서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너무 현재 이득이 많이 생기는 또는 투기 수요가 많이 집중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단을 해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감안하고 어느 정도 진행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차단시키게 되면 현재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싣고요. 또 주택 소유 가구 형태를 보게 되면 이거 2017년도 기준입니다. 서울 가구 중에 47.5%, 188만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좀 더 높아졌겠죠. 아무래도 3, 4년 사이에 취득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주택 소유 가구 형태를 보게 되면 몇 세대냐, 1세대냐, 2세대냐, 현재 2인 가족이냐, 3인 가족이냐 그렇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2인 가족이 19.8%, 2세대, 2인 가족에 자녀가 하나 있는 2세대가 58.5%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세대, 3, 4인 가족 이상 되는 비율은 이제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 1인 가구 비율은 14.4%. 이게 실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요는 1인 가구죠. 1인 가구 늘어날 테고요. 거기에 3세대 이상 되는 비율은 당연히 떨어질 테고요. 거기에 2세대, 1세대와 2세대 합쳐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가 하나 있는, 아이를 하나 키우는 집안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비율로 봤을 때는 1인 가구 수요가 2세대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빠른 어떤 형태로 계속 가파리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택을 필요로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3인 가족 이상이 되는 정말로 집이 큰 방이 3개, 4개 정도는 돼야 되고 같이 거주해야 되는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용 면적도 작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선호하는 전용 면적이 현재 예전 비율로 따졌을 때 17평에서 25평, 그러면 59평방미터에서 84제곱미터,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이 평수를 거의 60%대 이상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1인 가구나 아니면 2세대 가족 이렇게 많기 때문에 현재 가족 구성원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평형대가 그만큼 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오히려 대형 평수보다도 오히려 역전돼서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적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수요들이 집중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는 현재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물건을 공급을 해줘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의 적정선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소형주택 위주로 현재 그 주변에 입지 여건 좀 좋고 인프라 구축 잘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변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급등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집을 처음 산 사람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라고 그러죠. 현재 2020년도 기준 서울 부동산 매수자 중에서 10명 중 3명은 정말 집을 처음 산 사람들입니다. 10명 중 3명 중 7명은 한 주택 정도 집을 사고 팔았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고요. 정말로 내가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이다. 실제적으로 생애 처음으로 매수한 사람의 비율이 현재 전년 대비 48.7%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세대들, 현재 30대 미만의 젊은 세대들까지도 현재 주택 수요에 뛰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필요로 한 사람들의 어떤 수요에 가세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수요는 더욱더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집합 건물들 실질적으로 집합 건물 대부분 위주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요. 구분 소유가 가능한 것들은 다 그렇죠. 아파트 다세대 주택, 뭐 연립주택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비주거 건물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이라든가 상업용 건물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젊은 층 인구들까지도 정말 집을 처음 사본 사람들까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현재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게 했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초 부동산 매수자 현황을 보시더라도 전체 부동산 매수자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 5년 정도 통계를 보게 되면 현재 2018년도에 34만 9천 명 정도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 좀 떨어진 편이고요. 다시 올라서 2020년도에는 거의 현재 2018년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6만 5천 명에서 9만 7천 명,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7.8%라는 얘기는 거의 2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집합 건물의 90.2%, 아파트부터 다세대, 연립부터 오피스텔, 상가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토지가 6.4%, 건물 4.4, 3.4, 합계가 100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 이것들은 대부분 다 등기가 완료된 통계를 한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그런 걸 통계로 잡은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자 연령대를 보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0세부터 18세부터 19세부터 29세, 그러면 19세부터 29세, 그리고 40세부터 49세, 그러면 10대, 2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비율이 실제적으로 전체를 다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7%부터 80한 4%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정말로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 어떤 부동산 매수 연령대는 실제적으로 20대부터 40대 후반까지 아주 골고루 분포를 했는데 그 분포 비율을 보게 되더라도 19세부터 29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20대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진입에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030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40 세대까지 마찬가지고요. 50세부터 넘어가는 수요는 그만큼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고요. 또 연령대별 생애초 부동산 집합 건물 매수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고 거의 전년도 대비했을 때 현재 실질적으로 19세부터 40세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매수자 선호 지역은 어디냐 봤을 때 정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재 선호하는 지역이 현재 19세부터 29세, 현재 20, 30대 초반까지는 노원구를 차지했고요. 교육 여건도 괜찮기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0대부터 39세까지는 관악구, 그다음에 40세부터 49세까지는 강동구 지역의 신규 택지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강동구의 교통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많이 차지했다 보셔야 되고요. 2위가 서대문구, 그다음에 현재 중랑구, 또는 중랑구는 현재 30대부터 50대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위가 동작구, 구로구, 관악구 이런 순입니다. 실제적으로 2020년도 통계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자기한테 맞는 주택들 지역을 선택을 할 겁니다. 직장과 가까운 지역이나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많이 선택을 할 거고요. 교육과 직장이 연결된 지역들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대가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가 계속 연령대가 낮아지는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집값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들은 꾸준하게 남아서 실제적으로 집값 상승하는데 크게 어느 정도는 가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